할렐루야. 10대지기 학교 3주차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돌아보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멀리서 가까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나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님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정의의 아들, 천사가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새 말씀, 당신은 예수. 이제 한 번 더 처음부터 2절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새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구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부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먼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의 빛이 오늘 예배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는 주여,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기인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그 눈을 열어주신 같이 오늘 이 밤에 구하는 날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예 주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한 번 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믿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잠잠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내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에 늘 그것이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 또 한 주를 사는 동안 빼앗겼던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 왕의 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아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밤에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 같이 하나님 불처럼 바람처럼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 바라보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듣는 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빼앗겼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와 우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7주간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이 자리에 불러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비된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왔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7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과 지적인 도전과 또 소그룹을 통한 결단들이 계속해서 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과제 잘 내주시고요. 그 토요일날 못 내셨더라도 주일날 내셔도 되고 주일날 못 내시면은 월요일날 내시면 됩니다. 꼭 함께 제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될 수 있으면 답장도 달아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함께 끝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시상합니다. 우리 김지혜, 김세은. 과제를 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다음 세대 중독과 회복이란 제목으로 저희 가운데 귀한 강의 섬겨주실 목사님 소개를 합니다. 김영한 목사님이신데요.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대표이시고요. 품능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박수가 크진 않네요 보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크게 쳐야 그 회복이 돼요. 중독에서 이 중독자들이 박수를 크게 못 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니에요. 어려 보이십니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보지 마시고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 따뜻하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밥 좀 사주세요. 네. 우리 인터넷으로 들어온 분들도 밥 좀 사주세요 하시고,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우리은행 010 네, 계좌 남기시면 네, 신고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김학섭 대표님도 여기 와 계시네요. 네, 저희 모임할 때는 안 나타나시는데 10대지기 할 때는 10대 때리나요? 잘 나타나시고 하네요 보니까. 네, 그래 죽기 전에 또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은 전체적으로 좀 개론을 좀 해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빠져 있는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옛날 우리가 세미나 때는 이렇게 강사 혼자서 막 떠들다가 씩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없어요. 효율이 없어요. 항상 요즘에는 강사가 덜 떠들고 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끼리 또 많이 나누는 게 굉장히 효율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미나도 일방적으로 막 길게 하면 머리만 아파요, 그죠? 머리만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이미 힘든데. 그래서 제가 좀 나누고 조금 질문 받고 또 여러분 소그룹 하는 그런 시간으로 조금 가지려고 해요. 좋죠? 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제가 3분 일찍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여기 계신 분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찬양인도 열심히 하셨는데, 네, 찬양인도 쌍둥이 아니신가 모르겠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PPT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들으시다가 온라인으로도 제가 송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온라인으로도 유튜브죠.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농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웃겨요? 뭐부터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적으시면 오히려 현장은 조용히 해야 집중이 잘 되는데 온라인은 막 떠들어야 집중이 잘 돼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신나게 떠들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현장은 조용히 해야 돼요. 네, 현장은 달라요. 그래서 온라인 폼하고 현장 폼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데 어쨌든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적극적으로 막 쓰면 집중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네, 자 보시면 제가 쓴 책인데 중독 A to Z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한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고요. 중독 A to Z는 중독의 이제 전문가들이 저랑 같이 공조로 쓴 책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책은 내가 정말 중독일까? 요거는 청소년들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러스트랑 글을 좀 많이 덜어냈어요. 네, 사실은 책에 분량이 좀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조금 더 덜어내자, 조금 더 덜어내자, 조금 더 덜어내자 해서 엄청나게 덜어내서 조금
쉽게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아이 중독 심리 백과라는 책도 있고요. 제가 이제 청소년 중독 예방 본부라는 사단 법인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독 교수님들, 연구진들 한 36명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목회자로 이제 거기에 참석해서 책을 두꺼운 책을 이제 2권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파트 한 100여 페이지 정도가 이제 제가 쓴 중독에 대한 대안, 성경적인 대안을 이제 제가 글을 썼어요. 네, 중독의 전문가들은 많은데 이 중독의 어려움은 뭐냐면 중독은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 되게 쉬운데 중독은 대안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중독을 치유할 때 우리가 2가지 치유를 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병원과 약물 치료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 치료예요. 사회 치료. 근데 대부분 연구진들은 어디에 있냐면 병원과 약물 치료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과 약물 치료는 회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3%에서 높으면 8%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백신을 맞는데 3% 정도의 백신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백신을 맞겠습니까? 차라리 안 맞겠습니까? 안 맞죠. 30%가 있다 그래도 뭐예요? 안 맞죠. 사실 안 맞죠. 비싼 돈 내고 또 아프면서 부작용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맞아요, 그죠? 이제 중독의 회복률도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물 치료 필요합니다.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병원 치료 필요합니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따 이제 제가 치유와 대안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한계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 치료. 그러니까 사회 치료는 건 뭐냐면 이런 세미나도 치유의 요소가 있어요. 네, 소그룹 치유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 소그룹 시간이 사실은 좀 길어야 돼요. 왜냐? 소그룹 때 상당히 치유가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는 그게 소그룹 때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그룹을 있을 때는 긴장을 안 해요. 긴장을 잘 안 해. 근데 소그룹 있으면 긴장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명이서 소그룹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3명이서 하면 이 사람 얘기하면 다음에 나네? 바로 직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뇌가 빨라지고 건강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치유에 있어서 이 병원 약물 치료와 이 사회 치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은 병원이나 이런 약물 치료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쪽이 주류고 이 사회 치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긴 하는데 사실은 두 부류가 사실 우리가 더 좋아, 우리가 더 전문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 치료는 회복률이 몇 프로냐면 70% 이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회 치료라는 건 예배도 치유의 요소 중에 한 가지예요. 예배도 치유의 요소의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40일 스트레이트로 밤별이라는 집회를 하는데 왜 40일을 하냐면 이렇게 한 번 해갖고는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한 40분 정도 스트레이트로 하면 내 안에 있는 때와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샤워하는데 그것도 되게 좋지만 목욕탕에다가 한 2시간 3시간 쭉 몸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좀 개운하고 나른하기도 하지만 몸에 안 좋은 것이 막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을 보면 뭔가 이렇게 떠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짧게 샤워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랑 내가 뜨거운 물 속에서 오랜 동안 푹 잠가 놓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인 치료, 예배, 또 소그룹, 상담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사회적인 치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안인데 좀 이따 이제 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네, 여기 그 제 얼굴은 이렇게 안 나와도 되니까 저거를 더 크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아유 제 얼굴 안 나오니까 엄청 좋아하시네. 네네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아요. 네, 자 이 중독의 덫을 제거하라라고 했는데 중독은 덫이에요, 덫. 여러분 덫에 어떤 짐승이 딱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짐승이 딱 빠지면 바로 죽을까요? 한참 있다 죽을까요? 한참 있다 죽죠. 그러니까 덫은 처음에 걸리면
덫인 줄을 모르고 죽질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에 걸렸잖아요. 그죠? 그럼 게임 중독에 걸리면 게임을 하자마자 첫 시간에 쓰러질까요? 아니에요. 완전 중독돼서 중독에 중독이 됐을 때 게임하다가 쓰러져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여러분들 게임을 이틀 동안 하다가 72시간 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24시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몸이. 이 덫인 줄을 모르고 그냥 내가 피가 흘러가고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데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중독은 덫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요, 딱 빠졌을 때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나 지금 게임 하는 거야. 나 중독 아니야. 나 스마트폰 하는 거야. 나 중독 아니야. 나 술 좀 마시는 거야. 나 중독 아니야. 도박? 나 조금 하는 거야. 아, 괜찮아. 내가 다 만회할 수 있어. 이게 중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독은 덫인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덫은 내가 볼 때 그냥 뭐 언제든지 그냥 나올 조금 뭐 아프긴 하지만 내가 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중독을 늪이라고 얘기해요. 늪은 어때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간다. 그렇죠? 중독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은 없다.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독 한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를 중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 독자를 써서 독 한가운데 빠져 있는 걸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어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최근에 이제 그 상담을 받았던 게 며칠 전에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가정인데 남편분이 도박을 합니다. 그 도박을 했는데 남편분이 도박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냐면 20년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도박을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도박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돈을 꿉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돈을 꿔줄까요, 안 꿔줄까요? 꿔주죠. 우리 여기 계신 분, 저 도박 좀 하면 처음에 한 10만 원 꿔줄 수 있어요? 예, 꿔줄 수 있대요. 네네. 그래요. 꿔줘요, 사실은. 다 꿔줘요. 네네. 우리 김학섭 집사님 한 100만 원 꿔줄 수 있어요? 안 돼요. 네, 저런 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분은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해갖고 돈을 계속해서 꿨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안 꿔주죠. 그렇죠? 부모님도 등을 돌립니다. 양가 부모님 다 등을 돌려요. 20년 동안 도박을 했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까먹었겠어요. 근데 이 도박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도박을 해서 정신병원에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도박해서 정신병원에 있는다란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모든 중독은 다 정신병원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정신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알코올, 그다음에 담배, 마약 이런 류, 그죠? 물질적인 중독이나 정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지 도박한 사람들이 정신병원 가기 쉽지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정신병원은요 자리가 없어요. 정신병원에 자리가 없어요. 엄청나게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정신병동을 만드세요. 사람들이 넘쳐나요. 사람들이 넘쳐나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왜냐? 중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중독자가 몇 명이냐면 1,000만 명 정도예요. 우리나라 중독자가. 좀 이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1,000만 명 정도가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증이 되면 다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갈 병원이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계속 도박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도박장에 가거나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도박을 많이 하는데 도박을 많이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됩니다. 사채를 지게 되죠. 사채.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 사채를 한 6천만 원 정도 사채를 썼다가 이제 6천만 원은 최근에 또 갚게 됐는데 잔 사채가 있는 거예요. 잔 사채. 그래서 한 2개 정도 잔 사채가 있는데 작은 사채가 있는데 하나가 265만 원, 또 하나가 200만 원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500만 원 정도니까 쉽게 갚을 것 같죠? 못 갚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0만 원 부모님한테 꾸면 될 거 아니야. 부모님이 한 번, 두 번 꿔줬을까요? 등을 져 있어요 이미.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65만 원, 200만 원 조금 넘는 걸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사채 빚을 내야 되겠죠. 6천만 원은 도박을 해서 따서 최근에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6천만 원을. 네, 도박으로. 원래 도박하는 사람들은 계속 땄다가 일어났다가 계속하면서 더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감사하게도 6천만 원을 따서 6천만 원을 갚았는데 잔 사채가 265만 원인데 265만 원에 여러분 이자가 얼마일 것 같아요? 요즘에 금리가 막 오른다 그러잖아요. 금리. 근데 사채의 금리가 1년에 4,000배라고 얘기해요. 4,000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죠? 사채가 엄청나게 이자율이 셉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이분이 265만 원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한 달에 265만 원인데 한 주에 얼마의 빚을 갚냐면 40만 원씩 빚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40만 원. 주당으로 갚아요. 주당. 그러니까 주당 40만 원이면 4주면 4 얼마를 갚는 거예요? 160만 원을 갚는 거예요. 265만 원을 빌렸는데 주당 40만 원 한 달에 160만 원. 그럼 160 곱하기 12개월 하면 2천만 원 가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대를 빌리는데 그 빚이 1년에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4천만 원 빚을 1년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가니까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일반적인 직장으로는 안 되겠죠. 뭘 해야 되겠어요? 도박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박을 내가 처음에는 재미로 하고 돈을 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돈을 잃기 때문에 도박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전으로 돈을 땡길 수 있는 데는 더 이상 부모님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안 도와주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좀 이따 우리 청소년 도박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개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왜 나오지 못하는가 이런 개론적인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나중에 중독자를 만나면 도박 중독자든 술 중독자든 메커니즘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론적인 것만 지금 첫 타임에는 개론적인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이 친구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그냥 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담배를 펴보지 않은 분은 물고 있는 것 같고 담배를 펴본 분은 심하게 빨고 있구나 느낌이 확 오죠. 이게 죄인과 의인의 차이예요. 의인들은 몰라요 이 세계를. 근데 죄인들 담배를 펴봤던 사람은 얘 담배를 좀 피네 느낌이 확 오죠. 네, 이 친구가 이 나이 때에 하루에 몇 개를 피냐면 40개씩 피고 있어요. 하루에 40개씩. 줄담배를 피고 있다는 거죠. 이 친구는 2살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2살 때부터 펴서 요 나이가 되니까 40개씩 매일 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40개를 피려고 담배를 핀 사람이 없죠. 근데 피다 보니까 많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의 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독의 가장 무서운 게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성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술을 마시지 않는데 군대에서도 제가 술을 안 마셔서 막 괴롭힘을 당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마시면 처음부터 한 병을 마실까요? 아니면 처음에 조금 마실까요? 조금 마시죠. 처음에는. 조금만 마셔도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한 1년 정도 되면 조금 마셔야 될까요? 한 반병 이상 마실까요? 반병 이상 마시죠. 그럼 2년, 3년, 5년 되면 한 병 이상 마실까요? 마시죠. 한 10년 정도 되면 한 병만 마실까요? 10년 정도 되면 한 병 이상을 마실까요? 한 병 이상을 마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성이라는 거는 처음에 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감각하게 되면서 양을 늘려야만 처음에 느꼈던 흥분 지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처음에는 담배를 하나를 펴도 담배 괜찮네. 그런데 내성이 일어나면 뭘 한다? 양을 늘린다. 양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가? 네, 양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더 쾌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PPT 저를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아니 그 3분의 1을 PPT를 하고 3분의 1을 저를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게 제가 있으니까 PPT랑 같이 보니까 현장감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PPT랑 저랑 같이 봐야 돼. 같이. 좀 이따 이제 미디어 중독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네, 제가 작게 쟤는 더 커질 수 있어요? 네, 우리 뒤에 계신 분 네, 중독에 걸리셨나요? 네, 안 움직여져요? 좋아요. 네, 약간 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중독의 내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제가 2019년 12월 23일에 크리스마스쯤이죠. 그때 이제 지방에 중독 회복 모임이 있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사겠다. 중독 회복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가족들이 모여서 중독을 위한 회복 가족들의 모임인데 앞에 있는 여자분이 자기 중독자였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중독이라 지금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무슨 중독이냐 그러니까 자기 술 중독이래요. 그래서 얼마만큼 마셨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에 이런 술 소주병을 7병씩 마셨대요. 여자분이. 네. 7병씩. 근데 어떻게 이걸 끊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서 몸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의사가 몸에 다 알코올로 가득히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의사가 알코올 때문에 암에 걸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면서 술을 그날로 끊었던 거예요. 충격적으로 술을 이제 끊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잠깐 나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나와갖고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중독이었는데 그러다가 주제가 바뀌어요. 저희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 또 필름이 끊기고 제 아들은 중독이고 그러다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필름이 끊겨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요? 이 중독자는 여기에 중독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말을 안 해도 CT를 촬영하면 CT에 중독자는 뇌에 구멍이 나 있어요. 모든 중독자는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 성 중독자, 무슨 중독자든 모두가 다 뇌에 구멍이 뚫려 있다. 왜 뇌에 구멍이 뚫려 있게 되냐면 이 델타 포비스라는 분자가 열리게 되어서 그것이 도파민을 자극해서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오면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은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은 나도 모르게 과다한 도파민이 나오면 뇌를 녹여버려요. 그래서 중독자의 뇌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중독자의 뇌 이렇게 쳐서 치면 그 CT 촬영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중독자의 뇌, 나의 뇌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뇌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중독자는 중독자인지 아닌지는 왜 그러냐면 중독은 내성이 있다 그랬죠. 내성이란 건 뭐냐면 양과 시간이 비례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게임하는 친구들, 네, 손 내리세요. 네, 다 자녀들이 게임을 잘하게 생기셨어요. 자, 그러면 이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스마트폰이 없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율이 없는 친구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92%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92%가 게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중독에 관한 글을 가끔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통계가 1살부터 스마트폰을 주는 율이 45%래요. 45%.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아기 보기 힘드니까 걔한테 스마트폰을 던져준 율이 45%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앞으로는 이제 50%, 60%, 70%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갖고 놀면서 부모랑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이 ADHD 되게 많죠. 그 ADHD도 사실은 뭐냐면 화려한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일반적인 이런 것을 보면은 정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는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 집중적으로 제가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성이라는 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엄마가 한 30분만 해줘도 우리 엄마는 천사야, 천사. 와, 진짜 엄마 너무 이뻐. 완전 천사. 막 이래요. 근데 나중에 1시간 정도 하면 아이가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을 못 해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1시간 정도가 제일 상한선일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분, 우리 자녀에게 하루에 몇 분 정도 게임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나요? 아, 주말에만. 네, 좋습니다. 주말에만 몇 시간? 72시간?
제한 그 문제입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눌러놨다가 놔주면 그 폭증이 되거든요. 그 중독자를 양산하시는 거예요. 아주 잘 키우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 책에 보면 중독의 모체 부모, 이렇게 중독 A to Z의 두 번째 챕터가 중독의 모체 부모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중독자는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하게 해야지 헷갈리지가 않는데 어떤 때는 안 하게 하고 어떤 때는 하게 하면 하게 하는 순간에 폭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독에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햄버거를 못 먹게 하다가 주말에 너 햄버거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딱 그랬을 때 아이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와. 그럼 하나만 먹을까요? 두 개만 먹을까요? 아니에요. 눌러놨던 걸 폭발시키면서 햄버거를 하나만 먹어도 될 걸 10개를 먹는다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내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성이라는 거는 나는 너한테 1시간 만에 나는 너한테 2시간 만에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면 내성화가 일어나면 집에서는 딱 1시간만 한다. 왜? 우리 엄마는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알아도 우리 엄마는 용서를 모른다. 내가 이렇게 2시간 이상 하다가는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에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트리어즘을 당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집에서는 1시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 여기에서 예배를 대충 드리고 헌금을 조금 세이브해서 어디로 가요? 거룩한 PC방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PC방에 가서 거기 새로운 키보드와 마우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건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빠른 모니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아이들이 거기 열정을 쏟아붓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내성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가장 무서운 건 내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자녀가 내가 스마트폰을 하게 하고 내가 게임을 하게 하면 그래서 중독 애프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중독 애프터. 그 김상철 감독님이 이렇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인도에 계시더라고요. 인도에 계신데 제가 이거 중독 A to Z 책 좀 씁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20년 동안 중독자를 그 필름을 담았던 분이거든요. 미국부터 해갖고 세계를 다니면서 중독자들 필름을 담았던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중독의 다음 세대들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책을 좀 쓰자. 그래서 중독 A to Z 책을 쓸 때 우리 감독님 우리 책을 씁시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자기가 인도에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좀 같이 만나자. 친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중독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막바지에 5천만 원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페북에다가 우리 올려서 얼마가 매일 거치는지 5천만 원을 목표로 해서 올려주시면 그냥 금방 돈이 모일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됩니다. 제 말대로 오늘 얼마 들어왔는지를 매일매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 달 만에 5천만 원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중독 애프터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중독 애프터라는 영화에서 어떤 그 정신과 전문의가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그 강의 중에 그 영화에 담겨 있는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중독의 요소를 허락했을 때랑 부모가 자녀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때 중독률을 조사해 봤는데 부모가 그래 너 해도 돼라고 한 아이들이 중독률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안 돼. 그러면 이 중독이 일어나지 않는데 부모가 괜찮아. 이 허용의 범위가 있는 순간 중독은 증폭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의 자녀들에게 저희는 스마트폰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생들인데 하루에 국어책 한 권, 영어책 한 권을 매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700권 정도 책을 읽는데 어린이집 다닐 때는 한 1,500권 정도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읽는 건 되게 책이 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책이 좀 두껍지만 그래도 꾸준히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저희 집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요. 왜 그러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좀 이따 이제 더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는 나중에 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독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내성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내성화를 내가 허락하는 순간 중독은 증폭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게임을 하면 아이들이 게임에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부모가 술을 마시면 아이들이 술을 마실 확률이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은근슬쩍 술은 저렇게 처마시는 거구나 하고 다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 저 담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게 좀 괜찮은가 보다 벌써 다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독의 무서운 건 내성화다. 그래서 이 친구도 결국엔 내성화라는 작업 때문에 많이 피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 청소년들이 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중독에 빠질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아, 친구를 잘못 만나서요.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서요. 근데 이 중독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다 음치라고 내가 음치가 될까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향은 있죠. 영향은 있죠. 하지만 중독의 가장 큰 퍼센트 50% 이상은 호기심이다라는 거예요. 호기심. 그래서 여러분이 호기심이라는 창구를 열어주면 중독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디어에 중독이 된다, 음란에 중독이 된다, 술에 중독이 된다, 도박 사이트에 중독이 된다라는 건 거기에 판도라를 열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할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한국에 한 300년 정도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처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는 그 한 번 하면 꽂히면 계속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저 어차피 게임을 저는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하니까 주위에서 그게 뭔가 하는데 그걸 먼저 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는 한 번 빠지면 못 나올 것 같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스타크래프트가 어떻게 되는지 용어도 잘 몰라요. 예. 왜냐? 이 중독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것을 자극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거는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가 내가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는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산. 예, 여러분들 커피를 마시는데 저도 오늘 지금 커피를 저거를 지금 네 잔째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자, 커피를 제가 어렸을 땐 커피를 마시지 않았는데 어딜 가면 사람 만나면 항상 커피를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뭘 만나면 커피숍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나도 모르게 피해자, 중독자, 카페인 중독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옛날에는 담배가 여러분 어땠어요? 그냥 니코틴 맛이 나는 옛날 담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열 담배가 만들어졌죠. 이 가열 담배는 어떤 맛이 나요? 초콜릿 맛도 나고 체리 맛도 나고 내가 과일 향을 마시고 있네 착각하는 정도의 향을 만들어낸다는 거. 왜요? 더 많이 팔리게 하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부드럽게 중독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도 2020년 정도 들어왔는데 그 미국에서 2017년에 청소년의 흡연율이 200만 정도였는데 1년 만에 180만 정도를 늘리게 된 그 담배가 뭐냐면 줄이라고 하는 담배예요. 줄. 네, 이 줄이라는 담배는 이렇게 이 포인터처럼 이렇게 작아요. 포인터처럼 작아요. 그리고 이걸 열려고 하면 담배 아이폰이라 그러죠. 비밀번호를 터치해야 돼요. 비밀번호 터치. 예, 담배. 예. 그리고 연기를 바꿀 수가 있고, 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미국의 청소년들이 열광하면서 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냐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이 담배가 싼 담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 멋지게 피니까 청소년들이 자기도 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중독은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진화한다. 중독은 진화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게임할 때는 게임기가 이렇게 광고했잖아요. 게임기가 광고했죠. 이렇게 지나가면 Come on baby, let's fight. 그러죠? 근데 지금은 누가 광고해요? 게임. 연예인들이에요. 누가 좋아하는 연예인? 최불암 아저씨가 게임하러 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돈 받고 해요. 그럼 그 연예인은 돈 받을 때 1,000만 원 받고 할까요? 1억 이상 받을까요? 1억 이상 받죠. 왠지 아세요? 그 연예인들이 1억 이상 받든 10억을 받든 그걸로 게임 회사는 100억, 몇백억 이상을 뽑아내기 때문에 연예인을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연예인 보고 들어가지 그 게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독에 빠지게끔 만드는 회사들은 이윤이라는 것을 갖고 사람들을 중독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배 광고가 1950년에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도 지금도 담배 광고가 여전히 유튜브에 있거든요. 1950년에 미국에서 이 담배 광고를 누가 하냐면 이 담배 광고를 치과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서 담배를 이렇게 핍니다. 치과 의사가 여러분이 하얀 담배를 피우면 여러분의 이가 희게 됩니다. 이걸 치과 의사가 광고를 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내과 의사가 기관지 의사가 똑같이 가운을 입고 하얀 가운을 입고서 이렇게 담배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흰 담배를 들어 마시면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이 진짜 멘트가 그래요. 의사들이 광고예요. 왜요? 담배를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러면 의사는 이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할까요? 돈을 주니까, 광고비를 주니까 그 광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속는 거죠. 그죠? 이게 중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술도 우리나라가 술 중독자가 되게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만큼 편의점이 많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교회가 7만 5천 개, 7만 8천 개 정도 되고요. 편의점이 2만 5천 개 정도 되는 나라예요. 여기 내려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의 중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술을 대기 위해서, 계속해서 담배를 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급하는 처예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이런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담배의 종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담배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인데 그 종류가 비슷한 이름이 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니즈를 다 맞춰주기 위해서 세분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걸리지 않으면 이거에 걸릴 정도로 많은 담배를 만들어낸다. 왜요? 이게 상업적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야 뭐가 된다?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독은 내가 약해서 걸리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중독에 걸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가 중독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스포츠 토토라는 그 도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네, 합법입니다. 네, 답을 모르시는 분은 크게 대답하면 안 돼요. 본인도 놀라고 주위 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주님도 놀라고 얘가 왜 이러나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스포츠 토토는 합법이에요. 우리나라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얼마 정도 베팅할 수 있어요? 그냥 5천 원, 만 원 그냥 가볍게 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죠. 그럼 청소년들은 불법 사이트로 들어가요. 불법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되는 돈이 3조 4천원에서 3조 7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않죠? 집에 한 5조 정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엄청난 돈이 이 스포츠 토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유통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포츠 토토의 문제가 뭐냐면 베팅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베팅률이 커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해요. 대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한다. 인천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너 스포츠 토토 알아? 그러면 다 안다고 얘기해. 대부분 친구들이 하고 있거나 또 본인이 열심히 하고 계시거나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는 분은 제가 그 배당금을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손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추십시오. 우리 아까 상탐 두 분, 네, 잘 한번 맞춰보세요. 네, 그 정도 책 갖고는 안 되고요. 현찰로 드립니다. 자, 10만 원 정도를 베팅을 해서 이 게임 이길 것 같아요. 이 게임 이길 것 같아요. 이 게임은 비길 것 같아요. 이 게임 이길 것 같아요. 여러 게임을 조합하면 얼마가 떨어질까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현장에 계신 분들 얼마가 떨어질까요? 네, 우리 형제님. 5천 원. 네네. 지금 많이 힘드시죠? 네네. 좋아요. 10만 원 베팅했는데 5천 원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수없이 강의했는데. 자, 얼마 떨어질까요? 네, 우리 형제님. 2만 원 정도. 예, 좋습니다. 네네. 예, 마지막 한 명 맞힐 분. 네. 자,
우리 온라인으로도 한번 맞춰보시면 네,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정도 베팅해서 맞추면 800만 원 정도가 떨어져요. 네, 그렇죠. 그 왜 청소년들이 이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냐면 베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만 원 정도만 베팅해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그냥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토토나 도박을 하는 청소년의 율이 몇 프로냐면 42.1%예요. 42.1%. 여러분 2018년 이것도 인터넷에 도박 실태 조사를 치면 매년 다 떠올라요. 이거는 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실제로 청소년 도박률이 우리나라의 평균의 42.1%. 그러면 1000명이 있으면 몇 명이 이 도박을 하냐면 421명이 도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그냥 띄우시면 그냥 검색하면 네, 매년 뜹니다. 이게 이제 42.1%인데 여기 전라도 쪽에 고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 고향이다. 전라도 고향을 버리기로 했어요. 네, 전라도는 60.6%, 1000명 중에 606명이 이 스포츠 토토합니다. 제가 전라도 광주에 가서도 이 세미나 했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하다고 왜 우리가 높냐고 하는데 스포츠 토토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도시가 훨씬 높아요. 광주는 스포츠에 열광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스포츠를 좋아하고 도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2019년은 도박 실태 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매년 나오는 건데요. 올라가요.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나냐면 48% 나왔어요. 48%. 예, 도박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자, 도박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점 저희가 한번 네, 일단 5가지 네, 여러분 보이세요? 네, 이게 보이시면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에 아주 좋으신 분이고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은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네, 이게 도박하는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네, 이렇게 요 정도 강의하면 요 정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졸아요. 조는 친구들이 있어요. 경주에 갔는데 저쪽에서 이제 조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게임했지? 그러니까는 자기 게임 안 했대. 근데 비슷하게 생긴 친구 옆에 있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동생이래요. 보통 동생에게 진리의 영이 임해 있거든요. 그래서 형 게임했어 안 했어요? 저랑 같이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들켰죠. 그래서 너 몇 시간 게임했어요? 2시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항상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저랑 같이 8시간 했는데요. 밤새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졸지. 그렇죠? 왜?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건 뭐냐면 중독자는 중독된 거에만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천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홈리스들이 누워 있잖아요. 그게 힘이 없어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독된 거가 하지 않을 때는 에너지를 세이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신 사람이 술을 딱 그만 마시면 그 다음부터 세이빙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술을 마셔요. 그렇죠? 도박을 하는 사람은 1시간, 2시간 도박을 안 해요. 도박하는 사람은 하루, 이틀, 3일을 연달아 도박을 해요. 그리고 다 읽던 따던 체력이 방전이 되면 다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은 몸의 체내에 알코올이 가득 채워진 채로 있다가 멈추고 몸에 체내에 알코올이 없는 순간 다시 일어나서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게 도박의 중독자의 알코올 중독자 모든 중독자들이 다 건강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체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 이중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생활이 뭐예요? 학교도 다녀야죠. 게임도 해야 되죠. 그렇죠? 술도 마셔야죠. 일도 해야 되죠. 스포츠 토토 도박해야 되죠. 또 일도 해야 되죠. 동대문에서 이제 스포츠 토토를 하던 그 동대문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있어요. 상담을 받고 싶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 계신 분인데 아들이 30대 초반인데 상담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아드님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하는 곳에 아들을 데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데려올 수 있었냐면 이 아들이 진 빚, 그 사채. 이 친구는 사채를 얼마를 썼냐면 3억을 썼어요. 3억.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3억 이게 사채를 빌리는 순간 20%에서 40%를 띱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내가 빌렸는데 얼마를 줘야 돼요? 10%만 줘도 1,000만 원을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죠? 예, 사채를 쓰니까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부모님이 시골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갚아줬어요. 갚아주니까 미안한 마음이 안 들겠어요? 부모님이 없는 거 아는데 시골에서 사는 분인데 그래서 부모님 말 들으러 상담받으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집회하는 장소에. 그래서 제가 하루에 몇 시간 잤어요? 3시간 이상 잤어요? 3시간 이상 못 자요. 여러분 중독자들은요 잠을 못 잡니다. 왠지 아세요? 이 친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포츠 토토 하루에 몇십만 원씩 베팅해 갖고 얼마까지 따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몇십만 원 베팅해서 한 번에 2천만 원까지 땄대요. 한 번 베팅에 2천만 원 따면 여러분은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거 갖고 또 어떻게 베팅할까? 계속 머리가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돈을 따기만 할까요? 잃기도 할까요? 잃기도 하죠. 그죠? 그럼 잃으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시간 이상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 잠이 불규칙하다. 그래서 수면 장애가 오고 몸에 있는 체력이 빠지는데 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중독자는 1년에 7kg에서 8kg 정도가 살이 빠져요. 왜 그런가? 이게 근육이 빠져나가는 거지 이 지방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우리 아들 저기 게임 중독인데 어떻게 하냐고 돈을 주지 마세요. 돈을 주지 마세요. 중독자들은 절대 돈을 주면 안 돼요. 술 중독자는 돈 주면 뭐예요? 바로 술 마십니다. 예, 길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질 것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시겠다고 집에 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집이 어디시냐고. 그러니까 자기 집은 괜찮고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 이분 바로 어디로 갈까요? 또 술 마시러 또 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돈을 주면 안 돼요. 먹을 거를 주더라도 돈은 절대 주면 안 돼요. 자, 아들을 진짜 게임 중독에서 빼고 싶으면 돈을 주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움직여야 이 현실 감각이 들어요. 아, 이게 돈 5천 원, 10,000원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도박해 갖고 게임에서 이거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돈이구나. 이걸 알아야 사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일을 했는데 2시간 만에 쓰러진 거예요.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20대 초반인데 다리 근육이 왜요? 이 중독은요 1, 2년만 해도 전혀 근육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체력이 아무리 20대 30대라도 이게 일할 수 있는 그 몸 상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쓰러졌어요. 자기도 놀라고 주인도 놀라고 부모님 놀라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다른 데 가서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다가 3년 일하고 건강을 되찾고 지금은 다른 데서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독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의 루틴한 삶이 있어야 돼. 루틴한 삶. 그러니까 중독자냐 아닌 자냐의 틀은 뭐냐면 잠자는 시간이 똑같냐 아니냐를 보면 내가 중독자인가 아닌가를 딱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이 규칙적인 사람은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어나는 시간은 불규칙적인데요. 그건 게으른 사람이에요. 예, 그죠? 근데 어쨌든 중독자는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시간은 불규칙하겠죠. 그죠? 네, 중독자는 대부분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요.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 대학생들, 요즘에 청년들은요 12시 전에 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집회를 갈 때마다 12시 전에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인천 근처에 있는 교회에 와갖고 제가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자 우리 헌신을 하자 막 하면서 교회 욕하면서 교회 좀 제대로 해라 막 욕하다가 이제 청년들 이제 헌신해야지 너네들도 자 12시 전에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다 뭐하냐 다 중독자라는 얘기죠. 미디어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음란 중독이든 중독자라는 얘기예요. 이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한 게 중독에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에 빠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시간으로 따질 때 양을 어떻게 따지냐면 우리가 전문의들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87분 35초 이상을 하면 중독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 성경을 매일매일 87분 35초 읽는 분. 이 성경 중독자. 오, 우리 이학순 목사님, 와, 김학섭 집사님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네네. 예, 찬양을 87분 35초 매일 하시는 분, 이 찬양 중독자예요.
기도를 87분 35초 하면 우린 좋은 거에 중독이 잘 안 돼. 좋은 거 이게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거면 아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저 목사님처럼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어때?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되면 어때? 근데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도 봐가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괜히 날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님 또 하나님 욕심내셔갖고 또 왜 이렇게 저를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 그러니까 좋은 거에는 막 정신을 차려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안 돼. 너무 많이 선행했어. 너무 많이 책 읽었어. 아 이제 한 달 동안 쉬어야 돼. 1년 동안 쉬어야 돼. 10년 동안 쉬어야 돼. 우리가 막 중독에 안 빠지려고 좋은 거에는. 근데 안 좋은 거에는 이제 핑계를 대요. 이유를 대요. 그렇지. 여기 세 가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건강을 지키는 법 이거 봐야 될 것 같아. 이단을 쫓는 법 봐야 될 것 같아. 계속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독은 이렇게 하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에는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첫 번째로 건강을 잃어버린다. 둘째는 대인 관계가 안 돼요. 중독자들은 다 혼자 있으려고 그래. 도박 같이 합니까? 도박을 누가 도박을 같이 해요? 음란물을 누가 같이 봐요? 술? 네, 술 같이 마시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술을 같이 마시는 사람이 중독자가 아니라 술의 진짜 중독자는 혼자 있는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 중독자예요. 이해되세요?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마셔요. 근데 혼자 있는데 안 마셔요? 그럼 아직은 중독의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소주를 혼자서 뭔가를 홀짝홀짝 마신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를 중독이라고 보지 않고 혼자서 하는 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도박도 혼자서 하고요. 술도 혼자서 마셔요. 중독자들은요. 그게 중독됐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대인관계가 다 끊겨. 자, 누구 만나러 가야 돼. 만나러 가야 돼요. 중독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중독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중독자는 중독된 거 외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이게 중독자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자는 마우스에 손을 올려놓는 순간 모든 신경과 세포와 모든 것들이 다 깨어나서 윙 하고 움직여요. 술을 들어서 보는 순간 도파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도박을 하는 사람은 내 도박하러 간다라는 순간부터 도파민이 몸에서 쏟아지기 시작해요. 도박을 생각하면서. 네. 이게 중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다음 다시 보시면 학업에 집중 못하죠. 일에 집중 못하죠. 사람의 대인관계가 안 되죠. 거짓말을 해요. 돈을 빌려요. 그래서 요 정도 시간이 되면 요 시간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 목사님 3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3만 원만. 지금 제가 그 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혀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도박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밤새도록 도박을 하려고. 예. 이 시간에 돈을 꿔요, 친구들이. 그리고 도둑질을 한다. 하다 안 되면 도둑질.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뭐 유흥을 위해서 뭐 훔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유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다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